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기억일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시오. 자, 가민성 대장 증후군 시험 문제 한 번 기출렸었죠. 자, 그 관련한 신문 기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병원을 찾는 그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또 의욕 상실 등을 초래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가민성 대장 증후군. 구조적인 이상이나 생학적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기능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구조의 문제다 아니다. 즉 뭐 어떤 염증이나 뭐 때문이 아니라 기능이 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 증상에 따라서 복통, 설사, 변비,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에 4가지 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남자보다 여성한테 더 많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뇌장 감각의 가민성 증가, 위장관 운동의 변화, 위장관 팽창도의 감소, 특정 음식, 스트레스, 장간의 염증, 또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있는가 하고 추정들을 하죠. 진단 검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는 뭐 위장관 촬영술 같은 거를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해가지고 촬영도 해보기도 하고 또 CT도 찍어보긴 하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봐서 그 증상을 가지고서 통증하고 배변 양상을 갖고 진단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물어보고 있고요. 치료는 식이요법이 중요하고 제한할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다. 기출이었던 국시 문제예요. 제한할 음식.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민성 대장 증후군은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약물요법 이 3가지로 보통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은 요거하고 같이 보면서 기출되었던 문제까지 보도록 할게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은 2007년도 기출되었던 문제이죠. 기질적 병변 없이 복통, 변비, 설사, 복부백만감, 불쾌감을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러한 문제의 예방법으로 보건교사가 교육해야 될 내용을 5가지만 제시하시오. 자, 예방을 하는 건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죠. 그 차원에서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또 진단 소견, 시기 이 3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단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환자의 중요 증상이라고 하는 복통, 또 불편감, 설사, 변비 이 4가지를 가지고서부터 우리가 진단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롬에 의한 가민성 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갖고서 보는데 성인 수문사 436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단한 그 기준을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진단 기준이 수문사에 실려 있더라고요. 최근 3개월간 적어도 한 달에 3회 이상의 복통이나 복부 불쾌감이 반복되면서 플러스하고 아래 3가지 중에 2가지 항목 이상의 이상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3가지 중에 2가지니까 3가지가 지금 뭐냐. 또 배변을 하고 났더니 복통이나 불편감이 완화되더라. 증상과 함께 대변을 자주 보거나 드물게 보는 게 동반되고 그러니까 자주 보게 돼서도 드물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변비 아니면 설사라는 얘기이고요. 또 증상과 함께 대변이 단단해지거나 자주 보거나 드물게 보거나 그러니까 횟수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대변이 단단해지거나 묽어지거나 지금 그게 변비다. 그 다음에 설사다. 이런 형태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동반되고 적어도 3개월간 3회 이상, 한 달에 3회 이상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통 대장성 가민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증상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복통, 최근 3개월 동안 상기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 복부 불쾌감은요. 통증과는 달리 불쾌한 느낌인데 병의 상태에 대한 생략적 연구나 임상 연구에서는 주 2일 이상의 아픔이나 불쾌 증상이 있는 것을 적격 증례로 보고 있대요. 우리가 보통 좀 뭔가 배가 불편해요. 뭐 아픈 건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불쾌감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내용 외에도 참고할 것이 뭐가 있냐면 대변검사,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우리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 장 습관에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 대표적인 대장암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 환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암이나 계실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겠고요. 보통 우리가 가민성 대장 증후군은 A, B, C, D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래요.
첫 번째 A는 abdominal pain, 두 번째 B는 bloating, 팽만감, 세 번째 C는 constipation, 네 번째 D는 다이아리아, 설사. 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가면성 대장증후군의 중요 증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가면성 대장증후군은 그러면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복통과 불쾌감이 지금 있다는 것인데 식이, 스트레스 관리, 약물 보통 우리가 조절을 하죠. 그중에서 식이에서 피해야 될 것이 뭐냐? 국식이 줄였던 문제예요.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가스가 만들어진 배가 더 부룩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불쾌감이 더 심해지겠죠. 어떤 음식이 들어가냐면 콩, 사과, 주스, 견과류, 건포도, 양배추, 양파, 탄산음료가 그렇겠고요. 이거 외에도 맥주, 카페인 들어있는 음료, 커피나 차, 우유, 유제품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면성 대장증후군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원인은 잘 모르지만 추정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첫 번째, 식이. 대장에 자극주는 요소나 가스 형성 음식은 많이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변비 증상에 동반된 학생은 섬유소가 많은 시기와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주고 반대로 설사가 많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해야 돼요. 섬유소가 적은 시기 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지방 식이를 하고요. 적절한 영양식을 해줘야 되겠고요.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서 준수해주고 그다음 운동 여기까지가 일단 식이 관련된 요소이고 이거 외에도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권장해주고요. 스트레스를 관리해줘야 되겠고요. 또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권장해주고, 그렇죠? 이제 예방은 아니지만 이제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우리가 하는 간호중재는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고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그 차원의 답이니까 간호중재 모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환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의사가 처방한 지사제, 설사가 있다면 지사제를, 그 다음에 변비가 있으면은 완화제를 갖다가 투약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호중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인 알면 간호중재 할 수 있어요. 원인을 제거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힘든 증상이 없어질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대증적인 간호로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8번. 시험 문제 여러 번 기출되었던 대표적인 충수염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 기출되었던 문제이죠. 복부사정에서 충수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서 두 가지만 제시를 해보래요. 배꼽주위가 푸르게 변색되었다. 왼쪽 옆구리 피부가 푸르게 변색되었다. 대표적인 그 복강 내에 출혈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쿨렌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충수에 생긴 염증이 충수염이 되겠고요. 충수의 위치는 우전상 장골극에서 제대하고 사선으로 구웠을 때 우전상 장골극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이 충수돌기의 위치예요. 그리고 보통 거기를 우리가 몇 번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우측 하복부의 몇 번이 점을 깊이 눌러 다음에 손을 뗄 때 통증을 호소했다. 몇 번이 포인트의 리바운드 텐더니스 대표적인 진단 검사가 되겠고요. 또 하나, 맥버니 점하고 대칭되는 왼쪽에 있는 그곳을 눌렀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맥버니 점이 아프더라. 이거를 로브싱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진단검사. 그래서 세 번째 땡, 네 번째 땡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측 늑골하를 촉진하면서 심호흡을 하도록 했을 때 심한 압통을 호소하면서 흡기를 멈추었다. 이거부터 이거 머피의 사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담석, 예, 염이 있거나 담낭염이 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그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지금 답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거 외에도 여기 지금 나오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서 담석이다, 담낭염에 대한 증상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또 충수돌기에서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를 가지고 또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충수돌기의 초기 증상을 들라고 한다면 복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발열을 든다는 것이죠. 오심, 구토는 그 값이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심, 구토, 그 다음에 발열 증상이 있는데 너무 높지 않은 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미열 정도라고 나왔었는데 하여튼 고열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 충수돌기염이 의심될 때 신체검진을 통한 진단검사에는
우전상장골극과 제화부를 사선으로 그었을 때 우전상장골극에서 3분의 1 되는 곳을 손으로 눌렀을 때보다 뗄 때 더 아픈 넥버니 포인트 리바운드 텐더니스 대표적인 증상. 그 다음에 좌전상장골극과 제화부 사이 3분의 1 되는 지점을 누를 때 보통 우리가 넥버니 포인트 대칭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반대쪽 배가 오른쪽 배가 아프다고 하는 로브싱 사인. 또 환자를 똑바로 눕혀요. 또 환자를 왼쪽으로 눕혀요. 그래서 우측 고관절이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몇 번이 그 충수돌기가 있는 데가 오른쪽이잖아요. 거기를 왼쪽으로 누웠는데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렸다가 필 때 복통이 심해지는 증상.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진단 검사라고 들어요. 그래서 포스와스 사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랩에서 보자고 한다면 염증 때문에 호중구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하고, 기출되었던 우리 보건교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시 문제를 같이 해서 봤고요. 자, 10번. 복통을 호소한 학생이 보건실을 방문했다. 충수염이 의심될 때 취해야 될 보건교사의 간호중재를 4가지만 제시를 하래요. 아직 충수염이 의심될 때의 간호중재는 따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그쵸, 알아야 될 간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게 국시에는 나오는 것이어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충수염이 의심될 때 우리가 보건교사가 취해야 될 간호중재 4가지. 4가지를 물어봤다고 4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답을 구조화시켜서 되도록이면 많이 풍부하게 쓰도록 할 것. 자, 일단 NPU를 취해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먹은 음식의 종류하고 시간을 알도록 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병원에 갔을 때 수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가 이거 충수염이 있을 때 통증이 심하죠. 그렇다고 막 해주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진통제를 투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수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복막염이 돼서 천공돼서 복막염이 될 수 있는데 그 질병 진행 과정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투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조심하시고요. 더물 주머니도 금지하죠. 충수돌기 염증인데 거기에 더물 주머니를 해주게 되면 감염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거기에다가 중추순환이 증가돼서 충수 쪽으로의 순환, 혈액이 많이 오게 되면은 커지겠죠. 그러면 장 천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고, 하자나 관장도 금지예요. 왜냐하면 장을 결핍해서 천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고, 또 항생제를 마음대로 투약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 충수돌기 부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통증 완화는 뭐냐? 냉찜질을 적용하도록 하죠. 통증을 완화하고 감염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요. 아마 아이는 저절로 아까 포스와스 사인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갖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지금 4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애들은 알아서 왼쪽으로 누워서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야 배가 덜 땡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활력 증상을 확인하면서 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10번까지 같이 해서 풀었습니다. 11번. 한 학생이 보건실을 방문해서 한 학생이 허리를 구부린 채로 복통을 호소하고 보건실을 왔어요. 이 학생은 어젯밤부터 오른쪽 배가 계속 아팠고요. 보건실 방문 당시에 통증이 심해지고 발열,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 증상 외에 보건교사가 신체 사전 결과 복막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을 3가지만 써래요. 2006년도 기출이었던 문제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충수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천공돼서 복막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여기 나타난 증상 외에 우리가 이게 복막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장이 천공되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겼겠죠? 복막염이 생기면 염증 반응 때문에 혈액이 염증 부위로 몰려요. 그러면서 장의 운동이 중지가 되니까 장의 운동이 멈춘 그 위쪽으로는 어때요? 그 장액이 쌓이겠죠. 가스도 쌓이겠죠. 그래서 복부 팽만증이 생기겠고요. 자, 그러면서 장음을 들어봤더니 장 폐색이 된 위쪽으로는 소리가 아주 크고 아래쪽 파트로는 소리가 없는 자금의 소실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복부 내강에 수분과 공기가 가득 차니까 내강 압이 올라가 있겠죠. 즉 복압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통 같은 걸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부에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2번. 자, 그래서 복막염까지 같이 해서 봤습니다. 12번. 다음은 응급실 진료 기록이다. 주증상, 심한 복통, 의식의 혼미, 복부팽만, 복부강직, 장음소실, 체온은 39도, 높네요. 맥박 122에 빨라졌고요. 혈압 80에서 50 떨어졌네요.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통 얘기하는 정상 소견보다는 낮겠고 호흡은 높죠. 28에네요. 기타 24시간 기타 소변량이 24시간 동안 170밖에 안 됐고요. WBCS가 보통 우리가 2만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간호조제를 뭐를 해줬냐면 처방된 정맥주사 주의, 처방된 강모 및 항생제, 진통제, 투여, 자위, 금식, 비관, 삽입, INO, 그 다음에 활력 증상 관찰을 했다는 거죠. 이 환자한테 내려질 수 있는 간호진단 2가지를 제시를 하래요. 자, 이 환자 지금 이제 추정되는 것이 복부팽만의 복부강직의 장음소실의 복통에 저 발달산에서 염증에 따른 염증이 심한 걸 갖다가 의미하는 발달산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간호중재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일단 우리가 복막염이라고 의심이 돼요. 그럼 이 환자한테 현재 위에 있는 결과지를 가지고서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 2가지를 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 시간당 아니 소변이 24시간 소변이 170명 정도 이하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거는 핑료에서 지금 문효로 가고 있는 거죠. 소변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체액이 부족하고 샥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증을 호소하죠. 우리가 보통 통증을 간과하기 쉬운데 통증은 제5 바이탈 사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꼭 관찰하라고 하는 중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 통증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페인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경성 샥. 그래서 급성 통증을 갖다가 또 하나의 문제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복막염이 진행된 경우라고 한다면 복막염에 따라서 저혈량성 샥 또는 폐혈성 샥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하고 전해질 공급 잘해줘야 되겠고요. 급성 통증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간호로서 자위를 취하고 금식을 해주고 비관을 삽입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간호 근거를 제시해 보래요. 자, 복막염이 지금 증상만 물어봤죠. 근데 기출됐던 국시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어서 그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펄스나 세미 펄스 포지션을 취해주는데 왜 이렇게 취해주느냐. 감염을 국소화시켜주기 위해서 해주고요. 자위를 취하게 되면은 횡경막은 내려가고요. 또 렁의 익스펜션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폐관기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복부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좌회를 취해주고 또 안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엠피어를 취해줘요. 일단 복막염이 발생하면 다량의 체액이 복강이나 장으로 들어가서 장운동이 저하되어서 마비성 장폐색이 돼버리죠. 또 장운동이 해발될 때까지 일단 그래서 엠피어를 취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엔지 석션을 해주죠. 비이관 삽입, 복부팽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엔지 석션을 해주고 향후에 수술 후에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비이관을 삽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복막염이 있을 때 그럼 13번 문제. 통증 증상이 유발되는 발생 기전을 서술해 보래요.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예요. 복막염은 내장을 싸고 있는 복막의 염증이죠. 염증 발생 부위로 혈액이 충혈되고요. 염증과 통증으로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수분과 공기가 장 내장에 쌓여요. 그러면서 복압이 올라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 자, 그 다음 14번. 치질이죠. 치질도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던 질환이에요. 교사나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생활 여건으로 인해서 치질의 발생 빈도가 높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 증상, 관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원인과 내과적 중지에서 각각 3가지 쓰고 치질 수술 후에 자약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해보는 문제이죠. 2006년도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자, 일단 우리가 치질의 원인은 뭐냐? 왜 치질이 생겼냐? 치질은 정맥에 항문정맥이 확장돼서 늘어진 것을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항문에 힘을 갖다가 오랫동안 줘야 되는 상황, 즉 변비가 있거나
또는 항문에 계속 힘을 갖다가 주게 되는 복부내압의 증가 같은 거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임신을 했다, 비만하다. 또는 간경화, 기타, 임신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 우려성 신부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겠죠. 내과적 중재라고 한다면 일단 중요한 원인을 알고 해비를 주면 되겠죠.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는 좌욕을 하라고 그래요. 좌욕을 갖다가 해주면 그 따뜻한 물로, 그죠? 그 항문 정맥류가 생긴 걸 갖다가, 그죠? 달래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것도 감소시켜주고 치질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욕을 권장해주고요. 또 수술을 끝내고 나서라고 한다면은 수술 때문에 생긴 불편감이 있겠죠. 불편감과 경련을 완화시켜주고 취해를 촉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후에는 좌욕을 권유해주고요. 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변 후에 위생에 철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온 거 도포를 하죠. 또 보통 PHO 오인트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제제를 발라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15번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